네, 이제 주도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9시 28분 7초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안 3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대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 중심으로도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상인증권부터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네요. 증권주와 함께 우리가 또 톱봐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은 어디가 될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소식들이 들어왔죠. 일단 미국에서 블룸버그 통신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에 연간 승인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쉽게 풀어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걸 완전히 막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걸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마벨 제품에는 CXL D램이 문제없이 상호 호환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들려왔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 오늘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하이닉스는 1.2%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2%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참 반도체 종목은 요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반도체 뭐 규제 내지는 관세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교묘하게 빠뜨리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 내릴 테면 내려봐라. 반도체 관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부과해봐라. 그러면 누가 힘든가? 어차피 미국이 힘들다. 맞아요. 미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러니까 IP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TS 보시면은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이 뭐예요? SK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 네. 해외적으로 하면 뭐 TSMC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전체적인 부품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서요? 아니잖아요. 미국 외에서 하네요. 미국 외에서 하잖아요. 오. 관세 매겨봐라. 그럼 누가 힘든가? 미국이 힘들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악을 쓰고 시장을 빠뜨릴 생각이 아니라면은 굳이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 그래서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처음 걱정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내에서도 정말 재밌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나 지금 일단 마벨 이야기도 있으면서 함께 동시에 CXL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최근 이제 아침 기준으로 외신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소식이죠?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좋은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저까지 말씀 빨리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D램 현재 기준으로 중국 후공정 패키지들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 그리고 반도체 반입이 허락된다라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 공장 비중도 일부 이전부터 후퇴했었던 이력이 바이든 때 정권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산 라인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살리면서 제품 생산량 늘리고 단가 낮춰라 이런 반응과 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현재 증설 시나리오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CXL에 대해서는 재료가 식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제2의 HBM까지는 아직 무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일단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다? 메모리 생산 반도체 관련이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흐름 내에서 그럼 증설 시나리오와 중국 지금 공장에 다시 한번 더 생산 확대까지 바라봤었을 때는 이런 메모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신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네. D램 제품군들 시장 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HBM,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슈를 붙이고 있는 CXL, 세 번째로 GDDR입니다. GDDR이요. GDDR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특히나 일반 소비자용 내지는 이전에 중국 수출용 AI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이게 누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DDR7 생산량을 2배로 늘려달라라는 주문이 새로 또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관련주들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물론 어느 일부 좀 윗꼬리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아직도 그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부터 그러면은 바닥권 탈출 구간이라는 이야기로 결론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기준에서 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분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갱신 계속 넘어갔잖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0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중소형주 부품주들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런 중소형주 내지는 못 올라갔었던 기자재, 부자재 내지는 이런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XL 대표 종목 일단 네오셈 먼저 확인하고 가실게요. 네, 네오셈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튀어오르더라고요. 네오셈입니다. 자, 네오셈 지금 오늘 보시면은 7%가량 9,72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명확하게 지금 보시면은 역별 구간에서의 네, 저항대 딱 맞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내에서 엔비디아가 일부 조정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조정도 저는 적절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SK 하이닉스 한번 보실게요. 네, 하이닉스 차트요. 하이닉스로 넘어가 볼 건데 자,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키 맞추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많이 해드렸죠. 이게 최근에 계속 유지되던 게 8월 말일자까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180불 내지는 170불 위치를 고수를 하고 있었다라면은 이 이후로부터 꺾이면서 SK 하이닉스와 교차점을 지금 현재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 내지는 키 맞추기가 일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뭐 중국 수출량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향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있다시피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아직 30만 원대까지 지난 30만 6,500원 직전 고점을 일단 한 번 정도 더 터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반도체 쪽들 지금 일단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당연스럽게 이수페타시스가 1등이긴 합니다. 네, 저희 네. 한번 자연스럽게 리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저희 네네. 편입을 해놨었잖아요. 언제 편입을 했었냐? 8월 25일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최고가 기준으로 1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재료성 붙이면 빵 갈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되나요? 재료성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거의.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100%다라는 이슈로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맞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 다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SIC 이야기까지 다시 나와요. 주문형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이다. 그리고 결국에 금리 인하가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하 형태가 언제나 경기 침체가 있었던 금리 인하가 있고 경기 침체가 없었던 금리 인하가 있어요. 지금은 후자인가요? 지금 확정은 아니죠. 우려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라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 뭐요? 금리 인하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바닥 심리가 올라왔었을 때 반도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동률은 더 올라와요. 더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앞으로 증설하고도 증설 이후까지도 캐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단가 논란이라든지 네. 내지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반도체 협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인해서 일부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면은 이수페타시스는 뒤에서 그냥 이등이 팔짱 끼고 조용히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살살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기준으로도 아직도 7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8만 원까지 올라갈 길은 더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주봉 형태 보시면서 8만 원까지 저항대까지 상승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7만 원, 7만 10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8만 원까지 함께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일정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해서요. 아이폰 17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벨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간밤 미장 흐름을 보면 좀 뜨뜻미지근해요. 애플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마쳤고요. LG 이노텍부터 BH, 덕산, 네오룩스까지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용합니다. 일단 월가에서 나오는 의견을 좀 따져보면 가격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살 거다, 수요가 둔화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가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일단 하루 전인 오늘 무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작하시면서 해주신 말씀 중에 동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격 올린다고 안 산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아이폰 보시면은 가격 매번 올려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도 적어가지고 살 때 진짜 비싸요. 맞아요. 근데 안 삽니까? 하긴 사더라고요. 20대 사람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충성 고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논란에 있어가지고 인상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오히려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선행적으로 해당 이슈 같은 경우 시장의 기대감을 같이 받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 2시죠. 10일 새벽 2시에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제로 소멸 형태로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눌린 구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휴대폰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 KH 바텍 아니면은 뭐 BH 말씀해 주신 종목들 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종목들만 찾기 바쁘다. 순환 형태가 바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관심이 덜한 건가요? 아니면 덜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일단 이 이슈 지났으니까 다른 걸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세 누구예요? 로봇이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죠. 금리 인하 수혜라고 했었을 때 어찌 보면은 증시 시장 전체적으로 수혜예요. 전체적으로 수혜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 누가 먼저 갈까 싸움인 거예요. 거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휴대폰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던 거고 오늘은 일단 제로 소멸 형태로 일단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로 소멸 형태 이후에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요? 결국에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국내 내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뭘 한다?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소비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럴 때는 그럼 경기 바닥 심리가 올라올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관련주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홀드가 200만 원이라고 해도 내 네.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 임금이 인상 나오고라고 한다면은 누가 못 사겠어요? 그렇죠. 기꺼이 사죠. 결국에 물가는 언제나 결국에 천천히 올라가기 따름이에요. 저는 아직도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제 손바닥만 왔던 게 지금 손바닥 반만해진 게 지금 이상해요. 이제 1,000 얼마잖아요. 맞아요. 500원 있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오늘은 재료 소멸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BH 먼저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BH요. BH입니다. 자, 그래서 재료 소멸 형태로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어떤 구간이 있었냐. 역별 구간 위치를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네. 주봉으로만 바꿔보셔도 이 하락 추세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코로나 때 이후로부터 계속 하락세를 지금 현재 맞은 자리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멘텀 구간인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론 부담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앞으로 경기에 대한 회복 심리가 강해지고 강해진다라면 소비 주체 회복 쪽으로 가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주들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당장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번 재료 소멸 이후 흐름 보시면서 눌린 구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 소멸까지 이슈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 리뷰 종목으로 올라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8일에 매수를 했고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7.3%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장에서도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삭 엔지니어링 역시나 하루밖에 안 됐는데 더 들고 가야겠죠?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로봇 관련주들 섹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시피 그러면 FOMC 거의 근사치까지 이번 주는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이제 FOMC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일부 차익 실현 형태가 터져 나오겠죠. 살살살살 내려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내지는 로봇의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알리바바 소식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투자 자산으로 인한 이 이슈 이벤트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스마트 이 로봇 쪽이라고 한다면 휴머노이드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계속 소개시켜드린 건 스마트 물류 쪽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지는 현재 개선 그리고 당장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런 스마트 물류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조선, 철강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 산업 협력 면에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이 또 산업 전반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 볼 로봇 종목도 궁금한데 저희 하나가 더 있잖아요. 클로봇이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8월 26일에 매수를 했었고 21,000원 달성을 한 상태예요. 로봇주 역시나 쭉 들고 가는 거겠죠? 클로봇도? 아직도 홀딩. 아직도 홀딩.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3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기술적인 저항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선 스톱. 다른 저평가 내지는 아직 더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당장 끝났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더 네.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데 이 종목 관심도와 기대감이 많은 만큼 무겁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클로봇이 지금 오늘 중에서도 상승세 만들고 있는 만큼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좀 일단 이슈가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일단 내년입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라고 일단
공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로봇 내지는 물류 자동화 투자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추천주도 바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클로봇이 목표가를 터치하다 보니까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딜까요? 오늘도 스마트 팩토리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4,6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SM코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SM코어입니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산하로 있다라는 점이 가장 재료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SM코어 인수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SK와 연관성 없지 않겠냐? 네. 라고들 많이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SK 지분은 그래도 남습니다. 협력, 그럼 이 표현은 모든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SK와의 협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의 미국향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띄는 구간인데 네.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북미 진출이 있잖아요.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자, 그럼 애리조나 공장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5조에 가까운 규모의 투자가 나온 상황인데 공장 건설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팩토리들, 그리고 로봇주들, 이 물류 스마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게 바로 SM코어다. 하이닉스와의 연관성을 가져다 붙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산업 전반군이에요. 그래서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지는 뭐 사진에서 나왔지만 이게 SK 자회사 그룹 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그리고 뭐 타이어도 있고 전체적인 산업군에 이미 이력을 보여줬고 이거를 어떻게 했다? 실적으로 보여준 기업입니다.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군요. 그렇죠. 뭐 엄청 강한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SM코어는 흑자 기업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까지 명확하게 만들어낸 기업인 만큼 안정성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앞서 계속 소개시켜드린 대로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어있는 동안은 로봇주가 강세일 것이다. 키 맞추기 형태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매물대 기술적 구간인 5,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9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 그 안에서 로봇주, 그 안에서는 SM코어 종합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 라인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